오스테오사르코마는 이제 렁으로 자주 이제 메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세컨더리 오스테오사르코마도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세컨더리 오스테오사르코마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케이스에서는 이전에 라이트 사이 쪽에 레이마의 sar코마 진단을 받고 라디오 테라피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에서 다시 메스가 형성돼서 이제 보니까 이게 에티피컬 셀하고 이 빨갛게 보이는 오스테오이드 본 포메이션 하는 튜머, 그래서 포스트 아데니슨 오스테 sar코마 이렇게 진단을 냈던 케이스고, 그 여전히 파이브로제닉 튜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프트 티슈 튜머에서 파이브로사르코마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이제 그 병명인데 굉장히 좀 드물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익스클루전 다이그노시스인데 여전히 보온에도 이 튜머가 여전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브로제닉 튜머는 그 익스클루전 다이그노시스고 다른 여러 가지 DDR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온에 생겼을 때는 여전히 오스테오사르코마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프티슈의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징 에피텔로이드 파이브로사르코마라는 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보온에 생기는 거로 레포트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한 케이스 중에서 이제 레프트 울라의 이런 메스인데 육안적으로 봐도 이런 sar코마 형태입니다. 그 울라의 다이아피지스 그 본 튜머가 생기는 위치도 굉장히 어뉴저럴한데 조직 소견도 보시면은 그냥 하이그레이드 sar코마입니다. 소프티슈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떤 조직 패턴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도 일부에서 이런 제가 생각이 본 쪼가리가 아닌가 이런 오스테오이드 같은 의미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스테오사르코마로 진단이 됐습니다. 사이트도 어뉴절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파이브로사르코마나 아니면은 언디프레스 사르코마 이렇게 낼까 아니면은 오스테오사르코마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오스테오사르코마로 진단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바스큘라 튜머도 여전히 이제 똑같이 변함이 없이 있습니다. 뭐 엡셀룰 헤만지오마부터 헤만지 엔도셀리오마 이름들이 있는데 드물고 뭐 잘 경험하기 힘듭니다. 엡셀룰 헤만지오마 이런 보고가 있고 에피셀리오이드 헤만지 엔도셀리오마 소프티슈에서도 좀 드물게 볼 수 있는 이런 튜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8번째 립에 이제 메스가 생겼는데 단면에 보시면 이 브라운 컬러의 이제 이런 블러드가 차 있는 메스입니다. 마이크로를 보시면은 메둘라 사이에 스페이스에 이런 카필라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카필라리 헤만지오마 이 프라이머리 본 튜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험한 케이스인데 펠비스에 큰 메스가 있고 롱본, 휘머 이런 데 다발성으로 라디오 리틱한 이런 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처음에 메타스타틱 리전을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많이 이제 좀 난항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이제 확진을 내린 게 에피셀리오이드 안지오사르코마입니다. 굉장히 칼시노마 같은 이런 세포들이 있고 사이사이 블러드 형성이 많고 그다음에 면역 염색을 해보면은 CD 뭐 31이나 ERG 양성을 보여서 안지오사르코마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에피셀리오이드 안지오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토케라틴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메타셀 칼시노마와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 파이브로시스티스 튜머 중에서는 non-ossifying 파이브로마나 그다음에 undefined 튜머 중에서 아니저널 본시스트가 다 오스테오클라스틱 자연셀 리치 튜머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이제 자연셀 튜머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모아서 조직 소견에 자연드 셀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자연셀 리치 튜머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그 롱본이나 뭐 이런 데 생긴 그 아니저널 본 시스트인데 조직 소견은 이렇게 시스틱한 월들이 주로 관찰이 되고 월 따라서 이렇게 본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ABC는 파이브로 디스플라시아나 뭐 콘드로블라스토마 이런 경우와 같이 그런 튜머에 같이 동반이 돼 가지고 세컨더리하게 ABC가 많이 형성이 되고 이 사이에 자연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non-ossifying 파이브로마 특징적인 라디올로지를 보이고 히스토로지 상에서는 굉장히 파이브로틱한 백그라운드에
자이언트 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튜머입니다. TBA의 역시 전형적인 형태의 위치고 조직 소견도 이런 자이언트 셀들이 모노뉴클리아스 사이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컨벤셔널 GCT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WHO의 그 데노스마 이펙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GCT에서 데노스마 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자이언트 셀은 소실이 되고 이렇게 파이브로틱한 에리어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GCT가 오래된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그 저기 셀들이 그 살코마처럼 하이그레이드 살코마 형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말그는 자이셀 튜머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도 전형적인 위치인데 이전에 이제 GCT로 진단받고 이제 지내오다가 역시 그 조직 소견은 굉장히 네크로시스가 심하고 세포들의 ATP 좀 더 심한 이런 살코마 형태의 말그니트 자연셀 튜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톨로지를 따로 뭐 명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고 히스톨로지는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이그레이드 살코마부터 오스티오 살코마 형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따로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말그니트 자연셀 튜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토코달 튜머가 이제 비나인 노토코달 튜머와 코도마 정도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 코도마에 폴리 디퍼런시에이티드 또 데디퍼런시에이티드 이런 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분은 스파인에 이제 센트럴 아리를 메스가 이렇게 있는데 조직 소견을 보시면 언뜻 봐서는 그냥 뭐 파이브로틱한 메둘라 내지는 뭐 패티 메둘라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클리어 스페이스를 보이는 베큐리티 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나인 노트코달 튜머 좀 드물지만 가끔씩 볼 수가 있고 이분도 역시 이제 세이크르면 가운데 이렇게 메스가 있는데 이렇게 옐로위시한 이런 튜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정에서 보시면은 세이크럼 안에 이런 메스를 이루고 있는데 조직 소견은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 아주 젤라티너스한 이런 저기 뮤시너스한 이런 백그라운드에 셀들이 이제 코드를 형성하고 또 피살리 포로스 셀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거품 세포 같이 백큐리들이 많이 생긴 이런 세포들을 볼 수가 있는 컨벤셔널 코도마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코도마 외에 그 굉장히 그 분화가 떨어지는 푸얼리 디퍼런시에이티드 이때는 이게 푸얼리 디퍼런 코도마인지 뭐 아니면 다른 살코마인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브라큐리나 뭐 사이토키라티 이런 걸 염색을 해가지고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그 라이포제닉이나 뭐 콘드로제닉 튜머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원래 그 튜머의 하이그레이드 그 살코마가 동반된 데디프런시에이티드 형태가 역시 코도마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코도마 부분은 역시 이제 사이토케라틴이나 브라큐리 같은 이런 마크로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3년도 분류를 보시면 마이오제닉, 라이포제닉 이렇게 뭐 그 저기 이렇게 좀 산만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아더 메젠키말 튜머 본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이 안에 뭐 우리가 잘 아는 파이브 디스플라이자 이런 것도 있고 라이포마 이런 레이모마 살코마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다만티노마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자주 보게 되는 파이브 디스플라이자 뭐 차이니스 캐릭터 같은 이런 형태를 보이는 우분본의 파이브로스 백그라운드 보이는 튜머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태지만 주로 이제 티비아의 콜텍스에서 생기는 오스테오파이브 디스플라이자 이걸 가끔씩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그 라디올로지도 그렇고 뭐 저기 그 유관 소견도 그렇고 그냥 봐도 쌀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히스톨로지가 뭐냐? 그 이분이 진단 내신 분 보니까 레이마 쌀코마 이렇게 진단을 냈는데 본 프라이머리 레이마 쌀코마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저 과잉 프라이머리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온 메타스타틱인지 감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다른 그 소프티슈 살코마랑 감별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분은 9번째 립에 생긴 튜머인데 이분이 원래는 레이머 살코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메타로 보고 메타스타틱 레이머 살코마 면역 검색을 해보면은 액틴의 이제 양성을 보이는 이런 소견입니다. 이전에 이제 헤마토포이틱 네오플라즘은 이제 플라즈마 셀 마일로마 그런 솔리터리 플라즈마 사이토마 그 외에 넌 호스킨 림포마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그 우리가 노달 림포마 그 헤마토포이틱 이제 셀 분류에서 보이는 노달 림포마에 해당되는
이런 림포마 항목들을 다 여기에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디파인드 네오플라즘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로사이트 오프마인이나 랑관셀, 오다임 체스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가지고 같은 이제 헤마토포이딕 네오플라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바이올로직 그 저기 그것도 비헤이버도 정확치가 않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 말리그넌스로 되어 있고 랑간스 히스토사이토스 NOS 정도만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리그넌스입니다. 우리가 본에서 이전에는 플라즈마셀 마이올로마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다 헤마토포이에틱 디지즈로 가고 본에 생기는 플라즈마 셀 디지즈는 이거 솔리타리한 경우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런 플라즈마 셀 형태고 카파 람다 중에 양성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하나 로컬라이즈된 인트라오서스 네오플라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른 본이 리전이 없어야 되고 플라즈마셀 마이올로마 에비던스 없을 때 이제 솔리타리 플라즈마 사이토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넌 허즈킨 림포마 중에서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는 게 아나파실리 아지셀 림포마 뭐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빈도가 많은 게 이제 디퓨즈 라지비스 림포마인데 본에서 그 프라이머리 림포마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림포마가 보일 때는 항상 저기 시스테믹한 노달 림포마에서 온 건 아닌지 이런 걸 항상 이제 고려를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랑간세시토사이토시스 이런 자이언트 셀 사이사이에 특징적인 이런 세포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튜머가 가끔씩 볼 수 있고 얼다임 체스터는 양쪽 하지에 시메트리가 스클레로시스가 오는 이런 디지즈인데 저도 뭐 직접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그냥 레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말리그넌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미셀레스 튜머 중에서 이제 유행 sar코마가 있었는데 이제는 유행 sar코마를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본인 소프티슈에 생기는 언디프레저 스몰 아웃셀 sar코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과 함께.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도 이제 유행 sar코마 그러면은 이런 특징적인 아주 고른 형태의 스몰 라운드 셀 형태의 뭐 CD99의 포지티브 나오는 정도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갈수록 이런 몰리큘라 저기 스타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관돼 가지고 라운드셀 사르코마 위드 유행 때 보는 이런 퓨전 이외의 퓨전을 보이는 또 이런 튜머를 따로 분류를 하고 CIC 리어레인지드 sar코마 위드 비코르 제네틱 얼터레이션 이상한 이런 말들이 자꾸 이제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런 몰레큘러 스타디를 일부에서는 디자이러블하다, 일부에서 이센스를 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드물 뿐더러 이런 그 검사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진단이 그냥 저기 이전과 같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겠지만 갈수록 이런 요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짧아서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튜머 클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간결하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신 유창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종양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민욱 교수님, 이재훈 교수님, 신승환 교수님 아마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다들 여기 비디오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 우리 종양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전공의 스님들 강의 듣고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서울성모 신승환입니다. 정형외과 신승환입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간단히 정형외과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종양에 대해서 오버뷰를 할 때는 요게 종양 분류가 예전에는 이 종양이 만들어내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는 지방 6종, 뼈를 만들어내는 거는 골육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트렌드가 이제는 갈수록 그냥 그 세포의 기원에 따른 분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될까요? 이게 본이나 소프트 티슈 다 마찬가지로.
글쎄, 그 세포의 기원은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전히 그 아디포사이드 생기면 뭐 라이포제닉 튜머 뭐 이렇게 그 본에 생긴 이제 본 오스테오제닉 이런 말을 쓰고 계속 쓰고 있고 그 조직의 기원에 따른 이제 분류는 이제 여전히 유효한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몰레큘라 이런 이제 그 파인딩에 따라서 또 많이 나누어지는 이런 추세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는 뭐 이건지 언제 특히나 잘 모르는 이런 케이스에서 분자 병리 검사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은 이 튜머 쪽이다. 이런 경향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이제 오스테오제닉 sarcoma 예를 들면 콘드로제닉 sarcoma 이랬을 때 이게 콘드로이드에서 생긴 sarcoma라는 뜻으로 해석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콘드로이드를 만드는 예를 들면 오스테오이드를 만드는 sarcoma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낸 걸 기준으로 더 기분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아니면 뼈에서 기원한 sarcoma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콘드로살코마, 콘드로제닉 튜머, 그중에 콘드로살코마 그러면 일단 기원은 콘드로사이트입니다. 콘드로사이트. 콘드로사이트가 이제 그 안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악성 변화를 하는데 이 악성 변화를 해도 콘드로사이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드로사이트가 원래 하는 일이 콘드로이드 매트릭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드로사이트가 말리넌트 체인지를 해도 여전히 콘드로이드 매트릭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 콘드로이드 매트릭스를 우리가 튜머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거. 오스테오제닉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본을 형성하듯이 역시 에이티피컬 오스테오블라스트도 주변에 본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에이티피컬 오스테오블라스트 그 사이사이에 그 오스테오이드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셀 기원이고 그 매트릭스는 2차적으로 생긴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우리 저희 전공의 스님들이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좀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레이오마이오살코마가 본 프라이머리인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본에서 발생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부천성모병원 사무처 이지원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본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분류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하여튼 본에는 그 분명히 이제 그 레이어 말하자면 스무스 머슬이 될 만한 조직이 없지만 어떤 중간에 어떤 멀티포테너 셀이 이제 그렇게 변화를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본의 프라이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 생길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그 사지나 유테러스나 이런 데서 생길 가능성을 더 흔한 부위를 먼저 충분히 룰아웃 한 다음에 그런 게 없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난 후에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빈센트 병원 3년차 박종호 선생님. 세컨더리 ABC 체인지를 보이는 경우 영상으로 구별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조직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조금 너무 브로드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뭐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본 튜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 소견도 중요하지만 이 라디올로지 파인딩이 굉장히 저희들은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 라디올로지 소견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는 그 본 튜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라디올로지에서 이게 ABC 체인지가 있는데 이게 프라이머지 세컨더인지 확신을 주지 않을 때 만약에 조직 소견에서 ABC 소견과 함께 다른 이제 그 프라이머리 튜머, 뭐 자연셀 튜머나 콘드로블라스토마나 뭐 이런 소견이 조금이 보일 때는 그 세컨더리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제 프라이머리 본 튜머 그 ABC 소견이 있을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프라이머리 본 튜머 소견도 전무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다. 패솔로지하고 라디올로지하고 다 이제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민옥 선생님이나 뭐 이재영 교수님 뭐 어렵게 귀한 분 모셨는데 뭐 좀
질문할 거 있으면은. 사실 대부분 케이스가 제가 수술한 케이스라서 저는 좀 그렇긴 한데요. 그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영역의 이제 패솔로이도 그렇지만 갈수록 유전자 분석을 통한 이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신경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완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이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되는데 어제 제가 다양셀 튜머 오브 본에 대한 논문이 업세트가 됐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유전자 분석 결과를 자꾸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머스큘스켈레탈 튜머의 진단에 있어서 그런 몰레큘러 스타디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저기 그 병원 수준이랑 그 병원의 크기, 그다음에 이렇게 병원의 어떤 시설 이런 게 많이 좌우가 되는데 아무래도 저기 그 만약에 이제 국제학회 이런 데 가면 일본에서는 일본 병리 의사들은 이런 검사를 아예 그냥 기본으로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별거 아닌 튜머 같은데도 분자 병리 검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난 체 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도 큰 기관 외에는 아직도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튜머에 대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할까 이거는 어떤 시설에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임 교수님 아니 뭐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어른 분 귀한 모셔서 제가 뭐 튜머 전공은 아니지만 좀 궁금한 것이 수술을 해서 이제 프로즌을 나갔을 때 아주 크리티컬한 그 모멘트잖아요. 이게 패톨로지냐 이 말리그넌트냐 비나이냐에 따라서 이제 마진도 달라지고 그 수술 이제 진행이 달라지는데 그 우리 레전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 예, 말리그넌트를 진단하는 그런 그 기준이 좀 뭐 레전트 대상으로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말리그넌트와 비나인을 프로즌해서 기준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말씀드린 게 오늘 본이긴 하지만 더 이제 설명하기 좋은 거는 아무래도 소프트티슈 튜머라서 소프트티슈를 예로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이제 소프트티슈 튜머가 뭐 싸이나 이런 데 큰 메스가 있으면 일단 임상적으로 뭐 비나이다 말리그넌시다 이런 이제 임프레션을 뭐 충분히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하기 전에 먼저 라디올로지하고 임상 소견들을 먼저 참고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보는데 이 조직을 봤을 때 그 말리그넌시를 이제 시사하는 소견은 일단은 그 세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포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세포들의 이제 형상이 우리는 특히 이제 세포의 핵을 주로 보게 되는데 핵의 형상이 크고 뭐 진하게 보이고 형태도 불규칙하면은 에이티피컬로 보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유사 분열상이라 그래 마이토시스가 많이 보이면은 이 튜머 이제 저기 말리그넌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을 좀 크게 띄웠을 때 그 뭐 네크로시스가 심하다거나 이런 소견이 있으면은 또 그 말리그넌트 가능성이 그 심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즌을 보내면은 아무래도 이 고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봤을 때보다는 훨씬 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주민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바이옵시를 해주실 때 이 튜머가 일단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뭐 튜머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나중에 이제 말리그넌시다 아니다는 뭐 나중에 보셔도 뭐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해서 저는 훨씬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리그넌시를 시사하는 소견들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소견들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유창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공지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국 정형외과 인트레이닝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2, 3, 4년차 선생님들 응시하실 텐데 아무쪼록 잘 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 목요 집담에는 빈센트 병원의 신재혁 교수님께서 로우백 페인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